절수야, 오늘 밤 누가 찾아가거든 거부하지 마라. 회장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가늠할 수 없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누구를 만나라는 건지, 왜 하필 오늘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득 별채의 창문을 통해 내다본 회장님의 저택은 밤의 고요 속에서 위엄있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은은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며 섬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깃드는 것만 같았어요. 별채의 작고 소박한 방 안은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작은 공간마저 숨이 막히도록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둔탁하게 고동치는 소리가 내내 귀에 들려오는 듯 했지요. 회장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그 불분명한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장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장님의 첫째 딸이 서 있었습니다. 눈에 선한 불안감이 떠있는 회장님의 첫째 딸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철수 오빠? 왔어. 네, 오셨습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순간 경직이 되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워낙 깊은 시간이었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차분하면서도 묘한 긴장이 감도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를 믿고 들어줘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빠에게는 믿기 힘들지 몰라요. 그래도 믿어줘야 해요. 그녀의 말은 점점 낮아졌고 마치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사람처럼 신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왜 회장님은 누가 찾아오든 거부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 그리고 왜 이 밤에 회장님의 첫째 딸이 나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오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말하기로 했잖아. 그랬지. 편하게 말해. 여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래, 정혜야. 너도 편하게 말해. 제 대답에 그녀는 그제야 안도한 듯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한 손을 가슴께로 올려 그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런 밤중에 찾아와서 놀랐지. 조금 놀랐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잠시 망설였고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어요. 별채의 조용한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저의 생활 공간이었고 평소에는 그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공간이 비밀을 감싸고 있는 낯선 장소로 느껴졌어요. 사실 오빠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데?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면 말해줘. 오빠, 난 오빠를 많이 의지했어요. 물론 우리 사이가 남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가 항상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영희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제 마음이 미묘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 그녀에게 조금씩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영희야. 우리 오래 알았지? 네가 잠시 회장님 댁을 떠나 있던 시간을 빼고는. 난 그냥
매번 힘들 때마다 오빠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어. 우리 가문 안에서 나만 홀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 같았거든. 나도 항상 그랬어. 뭐랄까,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한 시간이 길었잖아. 제 말에 영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이 밤중에 저를 찾아온 영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어떤 이야기이기에 이토록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건지 제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영애가 비밀스럽게 털어놓으려는 이야기의 무게를 헤아리면서도 저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그저 매일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로는 어머니와 저 단둘이 남았거든요.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백반을 파는 식당으로 향하셨고 저를 키우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지친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남루한 옷을 입고도 한 번도 불평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작은 책으로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이 늘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날이었는데 고단한 하루를 보낸 얼굴로 방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지? 네, 엄마.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 제 대답에 다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걱정과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우리 철수는 참 장하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잘 자라줘서 말이야. 엄마는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그저 우리 철수가 씩씩하고 튼튼하게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 어머니께서는 힘들게 저를 키우셨지만 저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떠나서 그런지 그저 무탈하게 건강이 최고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크게 소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백반집 식당 일과 동네 하숙집 살림 일을 하시던 중 폐렴에 걸리셨고 그 병만은 결국 어머니까지 저에게서 앗아갔습니다. 부모님 모두를 잃은 그때가 막 21살이 되었을 때였고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제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바로 군대로 향했어요. 군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해서 그런지 혼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전역하고 보니 돌아갈 집도 의지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군대도 운전병으로 전역을 했고 면허증 하나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밤 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았고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낮 없이 택시를 몰며 살아가던 어느 오후였어요. 서울 도심을 돌다 강남에서 한 손님이 타셨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광화문까지 가주시게. 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힐끗 룸미러로 손님을 봤는데 중년의 남성이었고 옷차림은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지더라고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조차도 뭔가 사색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까요? 오후였지만 강남에서 광화문에 가는 길이 꽤 막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그분이 갑자기 말을 건네셨어요. 자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운전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앳되어 보이는데 요즘은 이리 젊은 사람들도 택시 운전을 하는가 보군.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운전대를 잡은 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택시 운전을 한 지 꽤 되었습니다. 군대 전역하자마자 시작했으니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러면 자네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나?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저 오늘 그리고 내일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 전부였고 미래에 대해선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그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도 그랬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때가 있었네. 중년 신사의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분의 말은 무겁고도 진실된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해 차를 멈추자 그분은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한 듯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와 함께 일해볼 생각은 없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참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 젊은 나이면서도 진중한 면이 있는 것 같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 내 개인 운전기사로 일해볼 생각 없나? 순간 그 말에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처음 뵌 손님이 저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시다니 그저 농담이나 예의 차린 말로 들렸거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운전밖에, 그것도 택시 운전만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격을 갖추려면 우선 성실해야 하는 것이네. 자네는 지금 충분히 자격이 있어. 연락처를 주게. 내가 자네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분의 제안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느낀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신뢰는 제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후 회장님은 정말로 연락을 주셨고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는 26살 젊은 나이에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 일은 꿈만 같은 기회였고 회장님께서 절 믿고 맡겨주신 책임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회장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어느새 회장님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여기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회장님의 일정대로 움직이며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나눴지만 여유가 생길 때면 회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앉혀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김 기사, 자네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지. 세상은 참 사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아. 하지만 그걸 다 견디고 나면 결국 자신만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저의 인생을 알고 계신 듯 들려왔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회장님을 단순히 상사가 아닌 인생 선배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곤 하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게. 자네는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세상은 자네같이 성실한 사람이 있어야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지. 회장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저는 더더욱 충성을 다하고자 했고 회장님의 운전기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댁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지 5년이 넘었을 무렵 저도 모르는 사이 회장님 집안의 분위기와 사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는 딸이 둘, 그리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첫째 딸 영애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나이였지만 언제나 점잖고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딸은 좀 더 자유로웠고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지내며 국내 생활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회장님 댁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 가족들 모두가 그를 아끼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첫째 딸 영애는 회장님의 기대와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사는 듯 보였어요. 영애는 늘 가문의 명예와 책임을 생각하는 듯 했고 가족의 일원이자 회장님의 딸로서의 삶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 영애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영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영애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땐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애의 결혼은 집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상대방 역시도 명망 있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양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결합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결혼이 딸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셨고 영애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듯 했죠. 그렇게 영애는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결혼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히 결혼식을 치르고 회장님 댁을 떠났습니다. 저는 영애가 결혼한 후에도 간혹 소식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애가 점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결국 6년 후 영애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회장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집안끼리의 만남이 아니라서 이혼도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는지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애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영애에게는 5살이 된 아들 민우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영애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영애의 눈빛에서 오랜 시간 지쳐 있었던 흔적을 봤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 그 밝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회장님의 장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견뎌야 했던 무게가 영애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영애 씨, 돌아오셨군요. 김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니,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영애의 그 한마디에 이혼 후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지 어렴풋이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힘겹게 견디던 모습이 영애의 눈빛에 남아 있었고 민우를 데리고 온 것도 그다지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민우가 엄마 곁에서 지내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는 영애 씨도 민우도 회장님 댁에서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영애 씨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기사님,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우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낯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민우가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부모의 이혼이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저는 민우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렸을 적 저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20살 초반 혼자가 되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영애와 민우를 자주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영애는 민우와 함께 외출을 하거나 장을 보거나 짧은 여행을 가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들을 모시는 운전기사로서 때로는 영애가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영애와 민우를 차에 모시고 외출하게 된 날이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오늘은 민우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보러 갈까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죠. 차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보며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순수하고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민우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영애가 문득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많이 안쓰러운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혼자였던 기억이 있어서요. 아이가 그 나이에 겪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민우는 참 착하고 아이인데 이걸 착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무던한 듯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영애의 말에 제 마음이 아려왔어요. 어린 민우가 저 어린 나이에 부모의 갈등과 이혼을 겪으며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영애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민우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질 겁니다. 영애 씨가 그 곁을 지켜주시니 민우에게는 이미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거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하자 영애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족관에 도착하자 민우는 신이 나서 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우를 바라보며 영애도 미소를 지었고 저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시간 후에 다시 데리러 오라고 했기에 잠시 휴식을 가진 뒤 다시 수족관 앞으로 갔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우는 금방 잠이 들었고 영애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가끔은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혼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치만 나한테는 민우가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감내해 오셨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도 민우가 있어서 또 김 기사님 같이 좋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와 회장님 댁에 계신 분들은 언제나 영애 씨와 민우 곁에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언제든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해요, 김 기사님. 그렇게 살며시 떠오르는 영애의 미소를 보며 저는 앞으로도 기사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영애뿐 아니라 저 역시도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너무나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렸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회장님 댁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지. 얼마 전 우리 딸 영애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 또 가족이 생겼다는 게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한단 말이지. 김 기사 자네도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누려보는 건 어떤가?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나? 회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말씀 속에서 저를 아들처럼 아끼시는 회장님의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회장님이 잘 챙겨주셨기에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또 회장님의 인생의 선배, 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의 권유를 따라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30대 초반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저를 깊이 이해해 주었어요. 아내는 늘 저를 배려했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저의 가족과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늘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처음으로 제 삶에 평온과 안정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제가 느꼈던 어떤 어려움도 크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지내는 그 시간이 제겐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만 같던 생활, 아직 신혼의 단꿈이 깨지 않는 그때, 한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가 제 곁을 떠났거든요. 결혼을 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쭉 홀로 지내다 이제 내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가 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다 떠나는 게 운명인가 보다. 온갖 절망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지내면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옳았는지도 모릅니다.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건 회장님의 배려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회장님은 신혼집 마련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아내가 떠난 뒤 홀로 그 집에 남게 될 것을 걱정하셨고 회장님 댁 별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지내던 집을 정리하고 회장님의 별채에서 지내는 결정을 내린 후 제 삶은 꽤 달라졌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은 무너졌지만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던 저는 회장님의 배려 속에서 차츰 일상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별채에서 지내며 회장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게 된 것, 회장님 가족들을 모시게 된 게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별채에서 살게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영애가 민우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던 거였거든요. 처음에 영애는 저를 김 기사님이라며 깍듯하게 불렀고 저 역시도 영애를 영애씨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마음에 쌓인 상처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영혜야,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민우가 너무 신나했어요. 공원에서 아빠랑 온 다른 애들 보면서 처음엔 쓸쓸해 보였는데 그래도 오빠 덕분에 잘 놀다 온 것 같아. 영혜와 민우를 데리고 공원에 다녀온 날, 영혜가 기쁜 듯 말을 했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도 곁에 영혜가 있어서 잘 자라고 있는 거야. 아이한테는 엄마가 전부니까. 정말 그럴까? 난 민우한테 부족한 엄마인 것만 같은데. 사실 평일에는 거의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나는 주말에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영혜야, 너는 충분히 좋은 엄마야.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챙기고 민우를 위해 늘 노력하잖아. 민우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을 거야. 오빠는 늘 힘이 돼요.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이해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영혜의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영혜는 그래도 가족이 있는 건데 왜 여전히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후 회장님 댁 정원에 앉아 영혜와 차를 마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친구와 놀러 가서 둘만의 시간이 된 저와 영혜는 묘한 차분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내 모든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결혼한 후 아내가 옆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거든. 그런데 그 행복이 2년도 안 돼서 깨졌을 때 그때가 참 힘들었어. 매일 집에서 넋을 잃고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너무 힘든 일을 겪었지. 난 그때 본가에 없었어서 자세한 상황을 잘 몰랐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냥 내 문제로도 너무 버거웠거든. 그러다 집에 돌아왔는데 오빠가 별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었어. 별채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시간이 꽤 흐르기도 했고 회장님께서 내게 별채에서 지내는 걸 제안해 주셨을 때 그게 날 살린 것 같기도 해. 혼자 남는 게 두려웠거든.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영희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영희 역시 이혼 후 회장님 댁으로 돌아왔고 제가 별채에서 살게 되며 점차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고 위로하며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우정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영애와 함께 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잠이 오질 않아 잠깐 밖에 나왔는데 정원을 거닐고 있던 영애와 마주친 거였죠. 조용히 마주 앉아 있던 그 순간 영애가 제 눈을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결혼 생활이 참 좋았나 봐요.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했던 시기였지. 나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혼자였던 내가 아내를 만나면서 가족이라는 게 생긴 거였으니까. 영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영애야, 네가 느꼈던 가족에 대한 압박감이나 기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가족이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영애 너야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집에서 자라서 결혼식도 성대하게 했었잖아. 다 가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너를 보면 가족과 함께 하면서도 얼마나 외로웠을지. 맞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면서. 결국 이혼녀가 되고 나서야 아마 처음 불행이라는 걸 경험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해.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나한테는 민우도 있으니까. 엄마로서 힘내야 한다고 늘 마음을 다잡고는 있지만 솔직히 외로울 때도 있지. 그건 여전히 그래. 결혼 생활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 외로움보다는 고독함이라고 할까? 그건 누가 곁에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뭔지 알 것 같다. 상실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우리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잖아. 언제든지 힘들면 이야기해.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고마워, 오빠. 가끔씩 이렇게 마음 편히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
그렇게 영애와 남매처럼 지내게 되었고 시간은 무던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20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준 재벌집 회장님이 어느 날 철수야, 오늘 밤 누가 찾아가거든 거부하지 마라. 그날 밤 별채에 있는 내 숙소로 회장님 첫째 딸이 노크를 한 순간 경악할 사실이 밝혀지는데, 오빠,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얘기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쩐지 긴장되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영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오빠를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셨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특별히 여기셨던 이유라니 무슨 뜻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신경 쓰셨다고? 아버지가 오빠의 아버지에게 평생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걸 나도 얼마 전에 들었어. 영애의 말이 머릿속을 울리며 맴돌았습니다. 평생 빚진 마음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 나 어릴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회장님과 어떤 관계였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셨거든. 오빠,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큰 사업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대. 그때 오빠 아버지가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거였어. 사업 초창기에 회사를 함께 일으킨 동료였다고 하셨어.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진심으로 곁을 지켜준 친구였다고 하시더라.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와 가까운 친구였고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영희야, 그게 정말이야?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이야. 아버지도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냥 묻어두고 계셨던 것 같아. 둘이 젊었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일으켰는데 안타깝게도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할 무렵 오빠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 어쩐지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도 그런 사연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터라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럼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래서 날 특별히 신경 쓰셨던 거였구나. 언제 아신 거지? 회장님을 만난 건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그래, 20년 전? 내가 택시기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 그때 중년이었던 회장님께서 내 택시에 승객으로 타신 게 회장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맞아, 오빠. 아버지가 그때 우연히 오빠의 택시에 타셨던 건 정말 우연이었대. 근데 오빠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걸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운전기사로 채용한 거였고. 그럼 언제 아시게 된 거지? 내가 별채에 살게 됐을 때? 그때 회장님이 나에 대해 알게 되셨던 건가? 오빠의 아내분이 돌아가신 뒤 혼자 힘들어할 때. 아버지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 별채에 들어오라고 한 건 정말 오빠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들었고 가정을 꾸려서 이제 잘 사나 했는데 드디어 생긴 가족마저 잃은 거니까. 아버지가 오빠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건데 그건 오빠가 별채에 들어오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난 다음일 거야. 그냥 정말 오빠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가? 정말 혼자인 건가? 오빠의 가족이 있다면 누구라도 찾아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러다 알게 된 거지. 오빠의 아버지가 사업 초창기 함께했던 동료이자 친한 친구였다는 걸. 왜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지? 아마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던 거 아닐까? 오빠 아버지에게 마음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뭔가 오빠 아버지 돌아가신 뒤 시간이 지나 점점 오빠의 가족을 잊어버린 거, 사업에 몰두하느라 다른 것들을 챙기지 못했단 걸 뒤늦게 깨달으셨던 것 같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듯 오빠를 가족처럼 아끼기 시작하신 거야. 영애의 입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고 한동안 충격에 휩싸였지만 돌아보니 그동안의 회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보호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깨닫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마음을 오랜 세월 간직하며 그 마음으로 저를 지켜주셨던 거였어요.
그때 영애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나한테 이 얘기를 꺼낸 건 내가 오빠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채신 뒤였어. 뭐라고? 회장님께서 너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던 이유가... 그래. 아버지는 아마 오빠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제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야. 저는 한동안 영애의 말을 곱씹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영애는 여전히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을 텐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더 일찍 해주시지 않았던 게 혹시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 아니, 아버지도 오빠에게 분명 다시 말씀하실 거야. 그냥 다만 내가 먼저 이야기를 전하게 된 거야. 영희야, 나는 너를 동생처럼 생각한다고? 내가 그래도 회장님의 운전기사인데, 영희야, 네가 소중하고 우리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었겠니? 오빠, 우리 서로 그 마음 너무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잖아. 나 이혼하고 이 집에 온 게 10년도 전인데, 그래, 나도 이제 40이 넘었고 우리 많이 늙었지. 젊고 예쁜 내 모습 아니지만 이런 내가 좋다면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 정말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야. 오빠의 아버님과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도 나는 용기를 내서 말할 생각이었어. 더 이상 이 마음을 누르며 한 집에서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단 말이야. 오빠 10년도 넘게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지낸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정말 남매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빠 한 명뿐이었고, 일찍 친아빠와 소원해진 우리 민우의 곁을 채워준 사람도 오빠야. 그리고 우리 민우도 이제 많이 자랐잖아. 영희야, 나는... 알아, 오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 당황스러웠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거라곤.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실 거라는 거 전혀 생각 못했겠지. 그래. 회장님이 누가 찾아오든 거부하지 말라는 그 말씀, 모든 걸 영애 너를 통해 듣기 원하신 것 같아. 나에 대한 너의 마음도,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회장님의 이야기까지. 영애야, 네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오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오빠를 더 진심으로 아껴줄 거야. 그리고 나도 진짜 마음을 다해 오빠를 지켜줄게. 저는 영애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따뜻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영애와 회장님의 마음을 느끼며 이제야 정말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애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오랜 세월 뒤늦게나마 회장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니 그분이 내게 보여주었던 모든 배려와 따뜻함이 이해되었고 무거웠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제 서로를 지켜줄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장님의 호출을 받았어요. 이따금 업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기에 평범한 대화가 아닐까 싶었지만 아무래도 영애가 미리 언지를 준 것처럼 회장님이 직접 저에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신 지 어느덧 20년. 회장님은 연세가 들어 지친 기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절수야,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네, 회장님, 편히 말씀하세요.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한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영희를 통해 이미 들었겠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다. 어쩌면 내가 너보다 네 아버지를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회장님,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찍 떠났지. 네 아버지와 나, 우린 젊었을 때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 회사 초창기 시절, 우린 함께였지. 회장님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계셨는데 눈가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는 정말로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어. 사업을 시작한 1000몇 년 동안 나는 거의 모든 일에서 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없었을 거야. 사진으로만 봤던 아버지의 젊은 날,
활기차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회장님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힘이 되어 주었다니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네 아버지 덕분에 회사가 막 자리 잡고 있었던 그때 네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는데 그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장례를 돕는 것뿐이었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네가 너무 가엾게 느껴졌고 네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니? 그 뒤로 얼마간 네 어머니에게 지원을 좀 해주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너희 가족과의 연락도 끊기게 됐다. 아니, 사업이 자리 잡은 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키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야. 그때는 그랬어. 네 아버지가 바라던 꿈, 그런 회사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을 했거든. 그런데 내가 어느새 빚진 마음을 잊고 살아왔던 거야. 아니, 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회장님은 그 말을 마치고 눈을 감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가만히 회장님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꿈꾸던 그런 회사가 된 거잖아요. 비록 아버지는 못 보고 떠나셨지만 함께 가졌던 꿈을 회장님께서 이루신 거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고맙고 미안하다. 20년 전 그날 내가 너의 택시에 탔던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그때 네 택시에 올라타서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 그때는 물론 철수 네가 그 친구 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하지만 그 눈빛이며 성실한 태도며 어쩌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향했는지도 모르지. 젊을 적 네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한 너한테서 네 아버지를 느낀 걸지도 모른다. 정말 제가 아버지를 닮았나요? 너는 네 아버지의 장점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 20년 동안 너를 보니 더욱 그렇게 느껴지더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네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거지.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야. 회장님,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회장님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을 거잖아요. 제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이해해 주니 이제서야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구나. 철수야, 어쩌면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그날 내게 다시금 너와의 인연을 이어주신 걸지도 모른다. 네가 그 택시에 나를 태운 것도 어쩌면 네 아버지의 인도였을지 몰라. 저는 회장님의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고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네가 그 마음을 이어받아야 한다. 영애와 너는 나와 네 아버지의 인연을 다시금 이어준 소중한 만남, 그리고 운명인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진심을 느끼며 회장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렸는데 회장님도 제 어깨를 꼭 잡으며 마치 아버지처럼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회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 아버지와의 인연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깊이 깨달은 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성실함이라는 유산을 제가 이어받아 회장님과 그의 가문을 진심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회장님은 제 아버지와 함께 큰 뜻을 품고 회사를 세우셨고 그 뜻은 이제 저와 영애를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해가 지나 회장님이 은퇴하시며 회사는 저의 아내 영애가 물려받았습니다. 아내는 회장님 못지않은 결단력과 열정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나갔고 저도 아내를 돕기 위해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세운 초심을 이어받고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회사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못 이룬 뜻을 이어나가는 것도 의미가 깊었지만 저는 영애와 결혼하며 영애의 아들 민우를 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본가에서 지내게 된 민우는 어릴 때부터 의지했었거든요. 저는 영애와 결혼하기 전 이미 민우를 제 자식처럼 아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제 곁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빠의 아버지께서 친구였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래 민우야. 네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내 아버지는 젊었을 때 함께 회사를 세우고 서로 도와줬단다. 정말 신기해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런 건 보통 인연이 아니래요. 운명이라고 말하던데요.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쩌면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인지도 모르지.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마음, 그런 거 말이야.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민우는 해맑게 웃으며 제 옆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을 하더군요. 민우 말처럼 보통 인연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회장님의 뜻을 함께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가족으로 지켜준다는 것은 이제 제 삶의 전부가 되었네요. 가족,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도 고생만 하다가 가셨죠. 저 역시 나름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전 아내와의 생각은 너무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과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끔씩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남긴 눈빛과 목소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성실한 삶의 자세, 어머니가 늘 가슴 깊이 안고 있던 자식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짧지만 아름다웠던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가 내게 보여준 사랑, 이 모든 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삶을 성실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곤 하거든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자 전 아내가 저 세상에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랐을 저의 모습대로 묵묵히 그리고 담담하게 제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